보수표, 기본급, 일반수당, 특수업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수익입니다. 2022년도 자료를 보면요. 1억? 중령부터 1억을 받네요. 1억 500만 3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사관학교 관계되신 분들이나 사관학교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타 공인 사관학교 전문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공사학교 앞에 가가지고 얘들아 나와 그러면 한 80% 재학생들이 나올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뻥을 쳐도 되는지 모르겠네. 뭐 좋습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사실 왜 사관학교를 선택해야 할까, 왜 사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입시 설명회는 여러분들 아마 뻔한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다른 데서 이렇게 흔하게 듣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숫자를 보고 감이 오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실 것 같고, 좀 뭘 얘기하는 거지 싶을 겁니다. 앞에 51만은요, 지난해 수능을 응시한 50만 8천 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 70만은 뭘까요? 대한민국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에 70만은요,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취업준비생 숫자를 의미합니다. 해석을 해드리면, 대학을 가려고 아등바등 여러분들 준비하죠? 취업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숫자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50만 명씩 졸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31만 명씩 졸업합니다. 2대1은 뚫어야 돼요, 최소한. 아니, 2대1은 아니구나. 30만, 2대1이네요. 예. 매년 31만 명씩 졸업하는데 취업 대기생이 지금 70만 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취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대학생 절반이 지금 놀고 자빠졌다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명확합니다. 서울대, 연고대 따지지 않고 골고루. 제가 오늘 하고 나서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니 학령 인구 절벽 현상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줄어서 40만 명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 왜 대래 올라가고 있냐. 재수생이 늘어서 그렇답니다. 왜 재수생이 늘어요? 그놈의 의대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 3분의 1 이상이 재수를 하고 자빠졌답니다. 왜? 취업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면은 지금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학점에 매달리고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운이 따라줘야지 남들이 갈 만한 회사 취업합니다. 그거 명확합니다.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직접 기업이랍니다. 이게 이 중에 한 군데 저도 다녔어요. 1위 카카오, 2위 삼성, 네이버, CJ E&M, 대한항공, 이런 회사를 대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여기 있었어요. CJ E&M 방송국에 있었어요. TVN, 엠넷, 여러분들 아시면 영화 만들고 하는 기업에 방송국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저기 2년 전에 잘렸어요. 여러분들 4만 5천원 말 부모님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아버지들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저기 있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 5초까지 버텼으면 천수 누리신 거예요. 저도 천수 누리고 나왔어요. 사실 나오면서 욕을 했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동기생 중에 그럼 방송국 국장까지 간 놈이 몇 놈이나 될까요? 몇 놈 없어요. 직장생활 나름 성공한 거예요. 방송국 국장을 8년이나 하다 잘렸으니까. CJ ENM PD 되려고 제2의 나영석 꿈꾸면서 몇 명이 시험을 보는 줄 아십니까? 야, 거기 면접 들어가서 걔네들 이력서 보면요. 어이구, 서울대 연고는 발이 체입니다. 아이비리그 출신 애들도 수두룩해요. 그 많은 이력서 중에 한 명, 두 명 뽑힙니다. 대한민국 30대 재벌 기업에 취직하면은 엄청난 성공한 겁니다. 1년에 몇 명 뽑는지 아십니까? 한 15만 명 정도 뽑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30만 명씩 졸업한다고. 절반은 30대 기업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인원수가 확 줄죠. CJ 뭐 뽑아봤자 200~300명 뽑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15,000명 뽑습니다. 현대자동차 한 7~8,000명 뽑습니다. 요런 데 빼고.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 과에서, 해당 과에서 저기 동기생이 이런 데 한 명 붙었다. 걔는 스타죠. 다 부러워하죠. 부러워해봤자? 잘 돼봤자? 제 꼴납니다. 저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와서 이 중에 한 군데 들어가고 싶어요. 생각 다시 해보라 그러고 말릴 겁니다. 저는 회사 잘리고 나서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직업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해주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돌아다니는 거지. 누군가 사관학교를 들어가고 싶어하면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자원봉사를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불려다니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말이 샜는데 저라면 말리겠어요. 이런 데 가는 거. 가봤자 45,000. 스트레스는 좀 줍니까? KPI 산같이 짜놓고 올해 매출 100억 했는데 그 다음에 무조건 130 받고 해야 되고 못하면 밀리고. 골프 치는데 열심히 따라다녀야지 승진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능력만 좋으면 승진합니까? 대한민국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제가 해보니까. 현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 45,000원에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치킨집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87,000개래요. 대한민국 편의점 숫자. 머리가 아프니까 금방 까먹네. 48,000개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만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아이고, 제 동기생 중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회사에. 다 나왔어요. 그 중에 일부는 저런 거 차려가지고 합니다. 저를 차릴 돈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재취업해야 돼요. 다행히 재취업해가지고 월급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장가를 잘 가서 마누라가 선생님이라서 조금 놀아도 부담이 좀 덜했어요. 어쨌든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30%, 정확히는 29.9%로 나오더라고요. 통계청 자료에.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30%는 어디를 준비하는지 어디까? 공무원을 준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입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취업 공무원 학원이 훨씬 더 잘 되고 텔레비 광고도 훨씬 많이 납니다. 에드윈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돈 훨씬 많이 법니다. 거기가. 공무원 준비한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거는 이 팬데믹 딱 터지고 나니까 표가 나더라고요. 압도적인 대응력을 보여주더라고요. 똑똑한 놈들 공무원으로 싸그리 다 몰린 것 같아요. 왜 공무원을 갈까요? 박봉이 힘들다 그러는데 45,000원 벗어날 수 있으니까 갑갑한 거죠. 그 똑똑한 애들이 공무원에 몰려있다는 거는. 그러고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젊은인 것 같아요. 군인은 조금 특별한 선택입니다. 아주 많이 특별한 선택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사관학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조금은 겁이 날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무작정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관학교 입학해서 중도 포기율이 20% 정도 육박하는 학교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어려운 곳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사관학교가 도대체 뭐 하는 데고 가면 뭘 하는 데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막연한 생각 갖고 있어요. 뭘 하는 곳일까요? 보죠 한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여기는 오아시스로 더프레이즈 하우스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근입니다. 소말리아 지역에서 아덴만국까지 안전하게 포송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대한민국 국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대한민국 국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대한민국 국군. 예. 나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게 공인된 무력을 합법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때 나라의 부름이 있을 때, 막말로 나라가 급하면 살인도 허용이 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나 나라 지키는 게 아니죠. 이런 생활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결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간, 무게, 중요함.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 내린 나는 우리의 한글을 강남은 거기에 있다. 강남은 역경풍이 자란다. 우리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강한 힘, 대한민국 국군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면 많은 준비와 고통이 따르는 훈련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관학교 과정은 대학 4년간의 학업 과정과 장교 임관 후에 거쳐야 될 군사 교육을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짧은 기간에 남들이 해야 될 일 2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빡빡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임관 후에는 다른 민간인들하고 또 다른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생활 분명히 맞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할 때는 읽어봐 아는 사람 이러는데 어른들 계시니까 제가 건방 안 떨겠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거 대한민국 군인 어디 가도 저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안중근 장군이시고요. 말뜻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목숨을 바치는 게 군인의 본분이다. 예, 맞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명확히 알고 접근하고 명확히 알고 꿈을 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와요. 안 그러면 나와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나라가 위급하면 목숨을 바친다. 아무나 목숨을 바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룰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나라에서 노력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가 노력하는 부분, 나라가 어떤 걸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6.25 전쟁 중에 전사한 국군 유해 64위가 68년 만에 송환됐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날아오는 유해 수송기를 영접하기 위해 우리 공군의 전투기 편대가 호위 비행을 펼쳤습니다. 유해들은 유전자 제조 작업 등 신원 확인을 거쳐서 유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정세배기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한 수송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서는 순간 공군 전투기 편대가 호위 비행을 시작합니다. 호구 경령들을 조금이라도 일찍 맞이하기 위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먼 길 거쳐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히 호위하겠습니다. 1950년 북녘 땅에서 숨을 거둔 뒤 미군 전사자 유해와 함께 하와이로 옮겨졌다가 68년 만에 돌아온 조국. 64명의 전사자들은 작은 운구함에 담긴 채 의장대원들의 발을 빌려 고향 땅을 밟습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꿈에 그리던 가족들은 마중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함께 싸웠던 젊은이들이 이제 백발의 노병이 되어 전우들을 맞았습니다. 국군 전사자를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해 상자마다 일일이 참전기장을 수여하고 가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곳에서 울지 마오. 유해를 실은 차량이 공항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석자들은 경례로 예우를 갖췄습니다. 국립현충원으로 옮겨진 참전 용사들의 유해는 유전자 대조 작업 등의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도대체 군인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꼭 죽어야지 저런 대우 받은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군인도 직업이거든요, 사실은. 잊어버렸네. 직업이에요. 직업이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셔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데, 복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럼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 군인 아닙니다. 단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군인 봉급하면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가 100% 요겁니다. 매년 그 내무부에서 내무부냐? 뭐라 그러죠? 아니 뭐 좌우지간 그 부서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군인 봉급표 하면 여기 숫자 보이지도 않죠? 보실 필요 없습니다. 처참합니다. 저렇게 받고 산다니까 말이 많죠. 박봉이다 어쩌다 저쩌다 이거 보면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연봉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귀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연봉은 기본급 외에 성과급, 각종 수당, 복지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너 연봉 얼마인데? 그럼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직장인들 꿈의 연봉 1억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5,400만 명 중에 한 4.7% 정도 지난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5% 안에 들면 극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죠. 평균 연봉은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을 얘기했으니까 군인도 연봉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연봉을 얘기하자 그러냐면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박봉평은 군인들이 받는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인도 각종 성과급, 각종 수당, 복지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 포함된 금액을 매년 국방부 통계연감이란 자료로 연초에 공개가 됩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검색이 가능합니다. 올해 거 한번 볼게요. 얼마나 받는지. 군인 보수표, 기본급, 일반수당, 특수업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수익입니다. 2022년도 자료를 보면요. 1억? 중령부터 1억을 받네요. 1억 500만 3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중령이면은 40대 초중반이면은 달 수 있는 계급입니다. 그러면 좀 낮춰볼까요? 사관학교 졸업하고 3년이 지나면 대위를 달립니다. 대위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꾸준히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상승률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3.3% 정도 뛰었습니다. 국내 어떤 유수의 대기업보다도 많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대위 연봉이 5,570만 원 정도 나와 있네요. 5,57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대위 월급이. 이거는 나이가 언제냐면요. 30 안팎으로 됐을 때 받는 연봉입니다. 절대 적지 않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CJ가 대한민국 30대 재벌기업 중상위권 연봉 수준을 갔는데 CJ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군인 연봉이. 그런데 텔레비 뉴스에서는 뭐 초급 간부들 연봉이 얼마래서 누구는 그걸 못 사느니 뭐니 하는 거 난리가 났다는데 예, 맞습니다. 앞에 초급 간부라는 말이 들어가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소위, 중위. 엄청 박복입니다. 탁 뛰어요. 여기서. 이게 어디를 의미하냐면 장기 복무가 허용되는 시점, 내가 군에 짱 막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 시점부터 연봉이
살 수 있을 만큼 줍니다. 대한민국 군인 연봉 적지 않아요. 단 초급 간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이거 개선될 겁니다. 왜? 요즘 텔레비만 틀면 나오죠? 그 개선시켜달라고. 여러분들 초급 간부 얘기라는 거는 초급 간부에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주는데요. 문제는 있습니다. 계급정년이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중령이 대령을 달지 못하면 53세에 옷을 벗어야 됩니다. 대령이 장군을 달지 못하면 56세에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 공무원들은 철밥통인데 군인은 철밥통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너보단 나은데 이렇기 때문에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조금 높습니다. 두 번째, 보안장치 하나 더 달아놨어요. 우주 최강 개사기 뭐? 군인연금. 국민연금 납입하고 계신 분 다 납입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열심히 납입하면 65세부터 쥐꼬리만 주더라고요. 아 더러워서 진짜 그렇게 많이 떼가면서 요만큼 주더라고요. 요만큼. 군인은 53세에 전역을 하면 그날부터 나옵니다. 그날부터 나옵니다. 적지 않게 나옵니다. 군인 연봉 손을 못 대는 이유는 그러면 누가 나라를 지켜라는 말이 나오니까. 적자입니다. 매년 적자입니다. 군인 연금은. 그래서 매년 손 본다는 얘기 나오면서 손을 못 봅니다.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누가 나라를 지켜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소를 키우려고 그러면 군인연금 이거 유지해야 됩니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군인이 공무원보다 좋은 27가지 이유 뭐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령, 대령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등장합니다. 어떤 거? 중령이나 대령이 달기 쉬운 계급이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의 세 곳 출신만이 거기까지는 기본방으로 가더라. 다시 말하면 6회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저 계급까지는 그냥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1급 공무원 1급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1급 공무원 고시 행시 붙어가지고 한 20년 30년 각 부처에서 근무하면 국실장까지 가면 1급 공무원 되는 겁니다. 고위 공무원. 이 고위 공무원으로 가는 각 대학 비율 중에서 졸업자 비율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대? 아니요. 육군사관학교입니다. 1급 공무원, 다시 말하면 준장, 원스타, 장군 되는 비율, 1급 공무원 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과거에는 졸업생 4명 중 1명, 최근엔 6명 중에 1명. 그게 8명 중에 1명이 된다 그래도 서울대는 발끝에도 못 따라오는 비율입니다. 뭐 막말로 대통령이 3명이나 나왔는데. 육사 출신. 압도적인 진급 비율을 자랑하는 곳이 육해공군사관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 육군에 장군이 300명 정도 됩니다. 해군의 장군이 60명 정도 됩니다. 공군의 장군이 60명 정도 됩니다. 뭐 국회 자료 보면은 300명 중에 80% 정도가 육사 출신이라 그럽니다. 60명 중에 99.9%가 회사 출신이랍니다.
야, 비회사 출신 한면에 장구 좀 뽑아. 대령의 존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뽑아? 아, 대령까지 올라와야지 뽑지. 공무사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육사야 견제를 많이 받으니까. 왜? 아니, 한 해 쏟아지는 초급 장교들, ROTC가 뭐 3,000명, 4,000명이고, 3사관학교 출신이 한 500명 나오고, 육사 250명에 30명, 300명 밖에 안 나와요. 전체 쏟아지는, 소위 계급장 중에 육사 출신은 불과 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군은 이렇게 돼요. 뭐 제가 떠드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뒤져보면 나오는 자료니까 압도적인 진급 비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키우는 애들이니까. 계급 정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까지는 타고 올라가더라. 그럼 여기서 대령에서 중령에서 끝났다. 대부분 재취업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보면은 연금 받죠. 연금 나오면서. 예. 나 못 올라가면 어떡해? 못 올라가면 어떡해? 못 올라가도 저보단 좋고요. 예. 못 올라가도 크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아니, 퇴역 군인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퇴역 군인이 어디 사기당해가지고 그 쫄딱 망했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군에만 있다 보니까. 예. 되게 순진해요. 이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삶이 굉장히 안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사 부부 굉장히 무서워요. 교사 부부 둘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해외여행 다니면서 막강하거든요. 근데 군인 부부, 사관학교 출신 부부하고 비교하면요. 비교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교 안 돼요. 막강합니다. 일단 연금 자체가 규모가 더 크고 수령 기간 자체가 훨씬 길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중년까지만 닮으면 돼요, 둘이. 상한학교 자제분 보내고 신랑이나 신부를 상한학교 출신 딱 잡아놓으면 그거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그 집은 진급도 신경 안 써도 돼. 막말로. 참고로 여기 국관사 지원하고 싶은 학생 있어요? 여학생들의 남편의 90%가 사관학교 출신의 군인입니다. 그건 참고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절대 다수의 남초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짝이 군발이가 돼요. 좋게 생각하세요. 절대적으로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인이 되는 방법. 여기 앉아 있었던 아저씨가 딱 머리 모양이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더라고요. 예? 머리 모양만 봐도 저 같은 사람들은 저 양반 군인이다. 금방 감잡아요. 장교가 되는 방법은 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우리는 이거 해당 사항 없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사관학교 출신은 신라시대 진짜 진골, 송골 다 따지시 피가 혈통이 다른 겁니다.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압니다. 네가 뭘 알아? 제 자식도 사관학교 졸업했고요. 군발입니다. 달라요. 참고로 공사 나왔고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사관학교 입학하기. 여기 국관사를 안 집어넣었다고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국관사는 정규 사관학교는 아닙니다. 단기 복무 사관학교라 그래서 설립 법안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들. 얘들은 입학하면서부터 장기 복무가 법으로 보장을 받아서 10년 이상 장기 복무를 해야 되고 별도의 장기 복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국군 간호사학교 학생들은 장기 복무 심사를 받아야 되고 졸업생의 30% 정도만 장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관학교는 특차대학이고요. 특수목적대학이고 교육부 관할에서 하나도 걸치는 게 없습니다.
교육부랑 완전히 별개로 놀아요. 국방부 관할입니다. 시험 제도 자체도 국방부에서 디자인해서 나오고 국방부에서 다 하나입니다. 교육부에서 뭘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거치지 않아요. 수시 6회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합격 양쪽에 다 해도 내가 골라가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속된 말로 우선 선발 돼가지고 수능 보기 싫어. 안 봐도 됩니다. 그런 대학들이 몇 개 있죠. 육해공무사관학교는 국방부 소속이고, 경찰대학은 내무부 소속이고, 카이스트는 과기부 소속이고, 한국예술종합대학은 문화부 소속입니다. 사관학교의 장점 우리 보죠. 전액 국가 장학생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딱 입학하는 순간 빤스부터 양말, 면도기, 로션까지 나라에서 다 줍니다. 교육에 필요한 1인당 교육비 2억 4천만 원 정도를 나라에서 다 지원해주고 노트북까지 딱 꺼내줍니다. 월 8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품위 유지비 월급이죠? 줍니다. 저 5년 전만 해도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병 월급 올려주면서 같은 규격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꼬박꼬박 정기 적금 들어가지고 목돈 쥐어서 나오는 놈도 있는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 쓰고 나오라고 그러세요. 어떤 걸 추천하냐면 방학 때마다 배낭 싸매고 지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갔다 옵니다. 저희 아들은 방학 8번을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이태리 일주, 스페인 일주, 북미 일주, 동남아시아 일주, 중국 다 배낭 빼매고 지 동기들하고 다 다니고 왔어요. 팬데믹 끝났으니까 이제 또 가능하거든요. 가세요. 그래서 세상 넓은 문물을 즐기고 방학 8번 8달을 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에 8달 다닐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임관하고 나면 다니기 되게 어려워요. 다니세요. 그 전에. 졸업과 동시에 7급 공무원 100% 취업 보장됩니다. 제 아들 친구들은 요즘 취업한다고 난리인데 제 아들은 이미 취업이 끝났죠. 취업은 끝난 건 둘째치고 주특기도 끝났죠. 조종사 교육 고등비행 과정을 요번에 통과했으니까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이제 비행기 모는 걸로 평생 먹고 살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장교 배출 기간을 압도하는 최저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보장하는 유일한 장기복무 장교들입니다. 육해공무사관학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장점만 얘기하냐고. 아까 단점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단점? 아이씨, 최고의 장점. 아들이 사관학교 다니면요. 아들, 제복 한 번 입고 엄마랑 마트 한 바퀴만. 그렇게 합니다. 다 쳐다보죠.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면 어떻게든 옷 빨리 벗겨야 돼요. 그 옷이 족쇄고 그 옷이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닐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목을 끌고 그거 입고는 뭔 짓을 못해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제복은 회사가 제일 뽀대납니다. 백색으로 압권입니다. 압권. 하여튼 이 사관학교의 단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군인이라는 거.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단점입니다. 이런 것만 어떻게 모든 직업에서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 좋은 삼성도요, 가면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오고 싶다고 저한테 상담 오는 그 예비 PD들 저한테 와서 이 국장님은 원하는 프로그램들 다 만들어 보시고, 아니요, 그 시청률 안 나오면 머리 쥐나요. 위에 깨지는 거 어마어마하고요. 다 겉에서 보기만 좋죠. 군인도 제가 말한 장점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도 분명히 따라다닌다고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아마 입시 정보를 얘기를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은 운이 좋은 분들이에요. 왜?
사관학교의 현실을 알고 가는 거니까. 이 양반 듣고 가지. 현실. 5년 전 대비 성적 하락폭이 약 한 60% 정도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적 떨어졌어요. 5년 전에 공군사관학교 예를 들게요. 공군사관학교 합격자 평균이 문과 255점, 이과 271점이었습니다. 작년에 몇 점인지 아세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떨어진 이유는 있죠. 그런데 장기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구구절절 설명드릴 거리도 안 있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핵심은 중요한 건 지금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육해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률 떨어진 게 3년 됐어요. 그 전에는 공군사관학교 49대 1, 해군사관학교 40대 1, 육군사관학교 45대 1 막 이랬어요. 지금 작년도에 보시면 공군사관학교 21대 1, 공사가 21대 1입니다. 지금 해사가 20대 1, 육사가 20대 1 꼬라박고 있어요. 얼마나 간단한 데인 줄 아십니까? 들어가기가? 사관학교 들어가기 쉬워요. 보통 1차 시험에서 4배수를 뽑습니다. 이거 인터넷 유튜브로 다 내보낸다는데 에라 모르겠다. 4배수 뽑아요. 1차 시험에. 실제 시험 보는 애들이 4배수 다 올 것 같습니까? 한 2배수 정도만 와요. 그래서 2차 적정 응시 인원이 안 돼서 무슨 짓을 하냐면 사관학교에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추가 합격자가 발표됐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적정 인원이 안 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매년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공군사관학교 똑같이 4배수가 안 옵니다. 그래서 3.5배수가 안 될 때 추가 합격자 발동을 시킵니다.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왜 3.5배수야? 다른 사관학교는 뭐 한 2배수 정도 된다며. 공군사관학교는요, 평균 33%에서 38% 정도가 1차 시험 통과자의 33에서 38%가 신청사에서 탈락합니다. 다시 말하면 1배수가 신청사에서 탈락한다는 소리죠. 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말로 공군사관학교는 신청사 통과하면 구분응선 넘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입시 관련해서 더 얘기 드릴 거고, 사관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회적인 통념상 서성한 중경의시가 지금 타당한 위치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적은 그보다 지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돼요. 입시 흐름은 육해공이 다 똑같아요. 다 아시죠? 제가 설명드릴 필요 있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좌우지간 궁금한 거는 Q&A 시간에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내신은 3등급 정도만 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신을 중요시 여기는 대학이 아니에요. 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 합격시켜주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내신을 크게 비중 두지 않습니다. 사관학교 중에서 내신 비중이 비교적 높은 데는 국군 간호사관학교하고 공군사관학교 두 군데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안 보다시피 해요. 사관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면접이에요. 면접이 모든 걸 가릅니다. 추가 합격으로 1차 시험 간신히 통과한 놈도 뒤집어가지고 합격시켜주는 게 면접입니다. 사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입학에 대한 의지. 죽어도 입학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누구보다 멋진 생도가 되겠습니다.
합격시켜 주십시오. 왜? 합격시켜 줬더니 그만두는 놈이 수두룩하니까 사관학교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면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산점은 체력하고 한국사 검정 등인데 체력은 지금 고3 여기 있으면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체력은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꾸준히 틈틈이입니다. 매일 꾸준히 틈틈이. 하루에 20분만 하면 만점 맞아요. 따로 하면 그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지금부터 해야 되고 이미 늦었습니다. 지원 동기서의 핵심은 입학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받는 거예요. 지원 동기서에 대한 영상인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지원 동기서는. 제가 지금부터 고3 손 들어봐요.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1차 시험을 통과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하는 거예요. 1차 시험 통과 못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 재수해야 돼. 1차 시험 통과한 거야 지금. 통과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뭘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말만 기억하면 돼요. 수능입니다. 수능만 잘 보면 면접을 개같이 보고 체력이 신통치 않아도 합격합니다. 무조건 수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선 선발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시험이 디자인되어 있어요. 1차 시험 합격하고 나면요. 서류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2주가 흘러갑니다. 그 서류 준비하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혼이 나가요. 이렇게. 허겁지겁 다 만들어가지고 넣고 나면은 면접 준비한다고 이제 쇼를 합니다. 면접 준비한다고 되는 겁니까 면접이? 근데 면접 준비한다고 2달을 날려요. 체력 또 개판이라고 체력 준비한다고 또 날려요. 하루 종일 운동하나? 아니 그렇지 않은데도 운동하고 면접하느라고 2달? 석 달? 7월 30일 날 시험 보고 (9월) 초순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한자도 안 해요. 한자도 안 해요 진짜. 보세요 자제분들 공부하나. 공부를 하면 내가 진짜 머리 심고 만다.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밖에 못하게 만들어놔요 사관학교에서. 그리고 면접이라도 보고 2차 시험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면접관이 한 말이 눈만 딱 감으면 떠올라. 규환은 괜찮은데 나중에 사관학교에서 얼굴 볼 수 있게 기대하겠어. 그거 다 덕담이거든요. 누구한테도 하는 말이야.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애가 정신을 못 차려. 그러고도 면접 떨어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 안 하면 자살행위 하는 거예요. 자, 구조를 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4배수 중에 한 2배수만 시험 본다 그랬죠. 예? 정원 300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600명이 시험 보는 거예요. 정원 300명이면 2배수 600명이 시험 보는 건데 얘들이 다 공부를 안 해. 종합선발이랑 우선선발의 비율이 8대 2입니다. 우선선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입학식장에 가보면 우선선발로 합격한 놈 4에서 5, 종합선발로 합격한 놈이 6에서 4 이렇게 돼 있어요. 너 뭘로 시험 합격했냐? 나 종합. 나도 종합. 아니 20%밖에 안 뽑는데 무슨 말이야? 왜 종합선발이 더 많어? 왜 종합선발이 이렇게 늘어나 있지 인원이? 사관학교를 나 죽어도 사관학교만 시험 볼 거야 하는 애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관학교는 곁다리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선발로 합격하는 애들은 성적도 좋을 뿐더러 타 대학 응시에서 합격할 확률도 되게 높은 애들이에요. 얘들이 빠져나갑니다. 모든 충원은 종합선발에서 이루어져요. 종합선발의 배점의 60%에서 65%는 뭐야? 수능이에요.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 종합선발. 종합선발의 배점 기준의 절대는 수능이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 600명이라는 놈들이 너도 나도 열심히 수능 공부를 안 해. 내가 만약에 7월부터 나는 수능을 열심히 했다고 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2차 시험 결과에 무관하게 수능 성적이 남들보다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절대 다수가 누구랑 경쟁하냐면 수능 공부 징그럽게 안 하고 있는 새끼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능 죽자고 공부하는 정시파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수능은 남의 나라 일이고, 오로지 우선 선발에 목숨 걸고 있는 놈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수능 공부 안 해. 여러분들 1차 시험 통과하는, 사관학교 1차 시험 통과하는 애들 기준으로 보면은 올 2등급 정도가 나와야지 수능 성적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선발로 합격한 애들 수능 성적 까보면요. 아우, 이거는 진짜 4, 5등급으로 깔아요. 왜?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근데 나는 열심히 했다고 쳐봐요. 돋보일 수밖에 없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시통치 않게 맞는데 솔직히 다른 놈이 워낙 못 보니까 튀는 거야.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예비 합격자 그렇게 작년에 육순사관학교 예비 합격자 적게 나왔다 그러는데 문과 60명, 이과 60명 나와서 120명 나왔어요. 정원 300명짜리 학교에서 종합선발 20% 뽑고 거기에 120명 더 뽑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 종합선발을 뽑은 거예요. 타상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있지 않으면 올해 합격해요. 뭘로? 종합선발로. 우선선발만 목숨 걸지 않으면은 사관학교는 입학하기 쉬워. 왜? 1차 시험 통과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놈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걸 듣고 가야지. 들어보니까 다 군대 얘기거든. 본인 저보다 더 잘하니까 다 가시는 거지. 이걸 먼저 얘기 드릴 수가 없는 게, 사관학교가 왜 사관학교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게, 면접과 직관되는 얘기예요. 이런 걸 알고 들어가는 면접 학생하고, 이런 걸 모르고 들어가는 면접 학생은 대답하는 질이 틀려.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뒤로 뺐더니, 아이씨, 속상해. 뭐, 좌우지간.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이라는 거. 수능이라는 거 머릿속에서 꼭 집어주세요. 내 경쟁자는 수능 공부를 안 합니다. 2차 종합선발의 절대 배점은 1000점 만점에 600에서 650점 수능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이 리셋됩니다. 내가 일사 뒷구멍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수능이 모든 걸 가릅니다. 면접 적당히 보고, 체력 적당히 보고 수능 잘 보면 사관학교 합격합니다. 내가 설령 1차, 2차에서 부진했던 사람도 뒤집을 수 있는 건 종합선발에서의 수능입니다. 7월부터 1차 시험 끝나자마자 수능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어 퀴에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게 1시간짜리인데 제가 너무 또 오버해가지고 미쳐 가. 8시야 벌써.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지원동의서 영상은 되게 심플해요. 지원동의서가 유난 떨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전투 비행단 공군소령 박남훈입니다. 현재 저는 KF-16 교관 조종사로서 후배 조종사들의 기량 정예화 및 F-16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고 영화에서 윌 스미스가 F-18 전투기를 타고 외계인 UFO와 싸우는 장면을 보고 감명을 크게 받았고요. 그 장면을 보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열심히 매진하여서 공군사가 뭐라 그래요? 왜 저기 뭐야 공군사관학교 지원하겠어요? 아니 영화에 보는데 전투기 타고 외계인 때려잡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됐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란 소리예요. 제 말은 내 진실을 얘기하면 돼요. 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지랄 연배하고 있네. 네, 그거 해당 사항 없고요. 내가 왜 정말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결정한 사람 심플하게 쓰면 된다는 취지예요. 이 언니 조금 이따 육군 언니는 대전역 앞에서 제복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제복 입어야 되겠다. 아주 심플한 이유예요. 지원 동기서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만들었던 동영상이니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 아닙니다. 예? 아, 예, 그 없애라고 지랄 연병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군사관학교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거, 신원조에서거든요. 안기부가 아니고 군사정찰 그 부서에서 신원조회용으로 발급하는 거니까 그건 크게 이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는데 그거를 면접 때 보긴 봐요. 질문 문항이 겹쳐요. 지원 동기사랑 일부분. 겹치는 부분은 동일하게 쓰고요. 겹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쓰시면 돼요. 크게 공군사관학교 지원하시려고요. 예, 공사가 지금 성적 날 때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적이 너무 높고 어려워요. 신청사 반드시 미리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보셨죠? 자살행위예요. 30% 이상이 떨어집니다. 당장 이번 주에 청담 있죠? 거기 가셔서 받아보세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어디서 걸릴지 모릅니다. 공사학교는. 시력이 조건에서만 뭐 수십 가지가 나와요. 안압, 뭐 각막 이상, 뭐 색각 이상. 뭐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가면 나와요. 사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미세 사위 그걸 잡아내요. 반드시 갔다 오셔야 됩니다. 공군사관학교 지원하는 모든 사람은 맨 먼저 해야 될 게 신청을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걸 권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시력 때문에. 받아보세요. 가서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군사관학교는. 면접 준비는 제복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면접 준비 시켜줘요. 거기 곽동영이 강의 하나 듣고 제일 많이 하면 되는 게 모의 면접 10번에서 20번만 하고 들어가면은 훨씬. 그러니까 주의사항 같은 거는 곽동영이 수업 시간에 다 강의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 듣고 어머님이나 아버님 앞에서 그 곽동영이 교재를 아마 나눠줄 거예요. 예상 질문지. 그 예상 질문지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지 질문을 외우려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 누가 뭘 물어볼지 어떻게 알아? 절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어려운 질문이 나왔을 때의 대응 요령, 곤란한 질문에 나왔을 때의 대응 요령, 그리고 뻔하게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지원했어? 이런 거는 딱 누르면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답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의 대처 요령, 이런 거를 미리 딱 상황에 맞춰서 연습을 해놓고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딱
10번만 하면은 효과적이에요. 별도로 준비를 막 하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육사? 성적이 높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육사 여자는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요. 옛날엔 공사가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육사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사관학교에서 육사 여자 이과가 제일 높아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또 힘들어. 이 터는 게 에너지 소리가 많아요. 생각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근데 말 더럽게 안 들을 거예요 아마 자제분들. 안 해. 안 한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몇 년을 했는데 자원봉사로 CJ 다니면서도 내가 이 애들 때문에 저는 자원봉사로 했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수능 해도 말 듣는 애들을 못 봤어요. 꼭 수능. 예? 학원에 수능 학원을 보내세요. 그냥 그럼 돼요. 감사합니다.